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3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에 민주당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고요. 사실은 오늘이 31일이니까 내일 모레부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뭐 이제 오늘 내일 정도 뭐 무슨 대단한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지금 현재의 여론 분위기가 그대로 갈 것이다. 뭐 이런 건 충분히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4월 7일 보궐선거는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마어마한 무슨 격변이 여론 유권자들 사이에서, 서울과 부산 유권자들 사이에서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가지만 뭐 여야 지지층이 지금 결집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과 함께 이제 정치를 좀 안다는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은 패배 이후 또는 뭐 만약에 이제 뭐 민주당이 승리할 수도 있으니까 승리한다고 그러면 승리 이후, 패배 이후 뭐 이런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역시 서울과 부산시장을 민주당이 모두 지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에 여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 변화의 가장 주목받는 인물 누구냐?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왜냐하면 여권에서 지금까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대권 주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11달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뭐 많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뭐 이거 얼마 있으면 바로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가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른바 민주당의 586 그룹 내에서 뭔가 친문주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주목받는 측면인데,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움직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나타나서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고, 제가 그 내용과 함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난 25일 날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가장 절박한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통렬한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본인은 가장 유력한 민주당 대권 주자이면서 정부 여당의 통렬한 자성, 이게 뭐라고 볼 수 있죠? 갑자기 이제 나는 제3지대인 양 행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로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재명답다 하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민주당 당원들이나 아니면 당직자들이나 그쪽에 좀 이렇게 물어본 바에 의하면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더군요. 뭐냐면, 아니 지금까지 같은 편 아니었어? 그런데 갑자기 본인은 제3지대인 것처럼, 객관적인 것처럼 이렇게 논평을 하니까 섭섭하다. 그게 이재명 원래 스타일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들었는데, 어제 페이스북에 또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왜 선거 유세 과정에서 20대는 경험치가 낮다 뭐 이래가지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공방을 벌인 것이 있는데, 뭐 20대가 경험치가 낮다라고 얘기한 것이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팩트죠, 팩트. 그러니까 30대나 40대나 50대보다 평균적으로 보면 20대가 경험치가 낮은 것 사실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20대 중에 정말 뛰어난 20대가 있을 수 있고 30대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아닌 것 같지만, 평균치로 비교하면 20대가 30대에 비해서 경험치가 낮고 30대는 40대에 비해서 낮고 40대는 50대에 비해서 낮은 거죠. 경험치는 다른 변수가 또 있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20대가 어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학문을 한다면 20대가 가장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브라이트한 사람들이 20대에 많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반면에 경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 나이가 좀 들을수록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는 뭐 20대 표나 60대 표나 다 같은 한 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이제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또 훈시를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정치권에서 청년 민심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다.
때로는 보수화되었다고 비난받고 때로는 진보의 감성파리에 취해 있다고 격하당하는 청년들이다. 그러다 선거 때가 되면 느닷없이 합리적이고 똑똑한 이들이라고 치켜세워진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들이 특정 진영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그때그때 민심의 흐름 속에서 기민하게 반응할 뿐이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듯 청년들 역시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주권자다. 약간 청년을 추켜세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청년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언행일치의 자세로 실력과 성과로 증명하는 길밖에 없다. 저는 우리 청년들도 여타 세대와 마찬가지로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다고 믿는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이분법을 넘어 내 삶을 바꾸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변화의 정치를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딱히 이거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부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걸 가지고 논란을 불러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마치 그러니까 특정 진영에 속해 있지 않다 이건 알겠는데 그때그때 민심의 흐름 안에서 기민하게 반응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동의 안 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은 마치 무슨 청년들은 줏대가 없이 흔들리는 갈대다 이런 것처럼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는 그런 대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콕 집어서 이거 틀렸네 라고 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행일치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 했었죠. 이재명 지사, 조국 전 장관 언행 불일치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침묵했습니다. 그렇죠. 언행 불일치 대명사 한참 정치판을 강타하고 있을 때 본인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언행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행일치 그밖에 없다. 청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정부 여당이 청년들을 설득 못했지 않습니까? 그때 본인은 왜 뭐가 옳다. 조국 전 장관 언행일치. 이건 청년들한테 굉장한 실망을 안겼을 것이다 라고 비판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지금 와서는 이렇게 공자님 말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이것도 마치 유체이탈 화법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어제만 그랬느냐? 오늘도 또 페이스북에다가 또 정부 여당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중병을 고치려면 대증요법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 치료에 나서야 한다. 등록된 임대주택만 분당 시도시에 10개에 육박하는 160만 채이니 미등록 임대주택까지 합치면 대체 얼마나 많은 주택이 주거용 아닌 투기 투자용이 되어 있을까요? 주택 소유 현황과 소유자의 주소는 등기부와 토지건축물 대장에 공개되는데 이 정보를 모은 것에 불과한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사업 현황은 비밀이고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또는 중과세 이런 걸 왜 안 하고 있느냐? 이거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처럼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재명 지사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영역, 자본주의에서 그 영역을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임대사업자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집값 안정돼 있습니다. 자, 임대사업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별 문제 없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어마어마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마치 임대사업자가 투기꾼인 것처럼 임대사업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업 영역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보 다 공개하고 그 사람한테 중과세 하자. 그 사람들한테. 물론 중과세 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대책 없이 그냥 당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충분히 알겠는데, 자, 그러면 정부 여당은 이재명 지사만큼 몰라서 이런 얘기 안 하고 있나요? 그거 아닙니다. 정부 여당은요, 만약에 이 임대사업자들한테 중과세를 하거나 또는 등록 현황을 공개하는 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겠지만 중개사를 하거나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전가가 될까요? 결국 그 집이나 가게나 이런 것들을 임대하면서
근근히 장사하고 아니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가할 겁니다. 그 전가까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을 뭐 월 3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30만 원이 올랐다, 최근에 이달부터 올랐다 그러면 그 30만 원을, 아니 임대사업자는 봉사활동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나 집이나 뭐 이런 데 그런 것도 하나의 재화입니다. 이건 뭐 경제학 이론의 기초입니다. 그 재화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임대사업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실을 인정하지 말자. 그래서 만약 30만 원의 세금이 올랐다 그러면 임대사업자는 그 30만 원을 본인이 그대로 부담하고 말까요? 당연히 자기 임대료를 올리겠죠. 그럼 결국 임대하는 사람들한테 전가가 될 것입니다. 이건 뭐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짐짓 모르는 듯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효과가 빠르고 큰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에 비례하여 크게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이재명 지사의 이런 훈시 같은 얘기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민심 위반이 안 돼 있을 때는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소리 단 한 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민심이 위반돼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워지니까 마치 본인은 그 민심 위반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정부 여당을 비판하거나 또 정부 여당이 청년들에 대해서 이런 걸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먼저 뛰어내리는 현상입니다. 누가? 여권의 가장 많은 국민 지지를 받고 있는 대선 후보가, 이런 얘기죠.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역시 이재명 스타일, 그런 얘기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은 이재명 지사는 어려워지면 본인의 소속 정당도 서슴없이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충분히 느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어려워지고 민주당이 선거 국면에서 어려워지니까 본인은 이제 선출직이긴 하지만 본인도 그래도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의 일에 전념하면 되는데 자꾸 중앙정부나 정부 여당의 일에 무언가 숟가락을 얹어가면서 본인은 정부 여당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제3지대에서 뭔가를 훈시하고 가르치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유체이탈 화법이죠. 당신은 민주당 소속 아니냐? 물론 선거운동을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데 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는 뭔가 해법을 제시하는 어떤 성층권 내에 있는 무슨 현인처럼 행동한다. 이게 이제 더 얄미운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로서는 더 얄미운 거죠. 그렇죠? 때리는 시누이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 이런 개념입니다. 친문들이 상당한 정도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런 그 느낌을 가지고 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선거 후에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에는 아마도 친문들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충돌하는 장면이 아닐까. 아니, 4월 7일 보궐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충분히 보지 않았느냐. 저게 바로 이재명 스타일이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4월 7일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당이 계속해서 힘들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이냐. 지금 선거 전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선거 이후에 틀림없이 차별화에 나설 것이다. 이 차별화가 집권당에 가져올 후폭풍 어마어마할 것이죠. 이것이 곧 집권당을 분열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집권당이 분열하거나 아니면 집권당 내에서 내부 갈등을 벌일 소지가 가장 많은데 그 선봉에 설 사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하는 것들을 최근 며칠간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바에서 우리가 그걸 그대로 감지할 수 있다 하는 대목에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이제 여러 차례 또 이런 일에 대해서 코멘트를 할 텐데, 그런 코멘트 하는 것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마치 자기는 민주당 소속이 아닌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선 이후 또는
문재인 대통령,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당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 말에는. 뭐 늘 그래 왔듯이. 근데 그 와중에 가장 섭섭한 게 마치 자기는 이 당 소속이 아닌 것처럼 이재명 지사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지금 집권당 지지자들로서는 섭섭할 것이다. 근데 그걸 이재명 지사가 지금 선거에서 뭐 선거 결과가 확정된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초월한 양 얘기하고 있다. 이것이 선거 후에 집권당 내분의 불씨가 될 것이다. 이런 관전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